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린 그라본침, 황으로 옮김, 나비스쿨 출판사 책이고요. 이 책은 정말 감사한 책이에요. 이게 절판돼서 구하기 힘들었던 책을 책추남TV 조우석 코코치님께서 재출간해서 감사하게 저희 손에 다시 소장할 수 있게 된 귀한 책입니다. 먼저 목차 살펴볼게요. 1부 생각인가 느낌인가 1장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 2장 우리의 마술 요정 2부 절대 느낌의 4단계 3장 1단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4장 2, 3단계 내가 원하는 것 5장 3단계 원하는 것을 느낀다 6장 와 내가 느낀다 7장 4단계 기대하며 기다린다 3부 절대 느낌의 실천 8장 돈 문제 9장 대인관계 및 그 외 소중한 것들 10장 몸을 살리는 길과 죽이는 길 11장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든다 12장 30일 변화 프로그램 총 1부에서 3부 그리고 장수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는 3부 절대 느낌의 실천 이쪽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 전에 기획자 서문 먼저 다시 출판하면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번 세기 들어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자기매김한 시크릿의 열풍은 세월이 가도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 100여 년 전에 출간된 원조 시크릿.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숨겨져 있다가 최근에 이르러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웰러스 워틀스의 부의 과학, 꿈꾸는 다락방, 더 해빙에 이르기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제로 한 책은 독자 여러분도 한 권 정도는 읽어보거나 최소한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어볼 수 있다. 과연 시크릿대로 소원을 이룬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독자 여러분은 어떤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 자신만 보아도 중학교 때부터 그 시대의 시크릿 유의 책으로 유명했던 노먼 빈센트 빌의 긍정적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의 불가능은 없다,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등의 책을 읽으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보았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구조나 심층 심리, 양자 물리학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던 청소년기의 미숙한 독서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 수없이 좌절했다. 그러나 이후 1만 권이 넘는 독서와 갖가지 자기개발 프로그램, 성공학, 리더십, 상담, 영성수련 등을 경험하고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하버드에서 공부한 후에도 시크릿 유의 책에서 약속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짜인지 정말 책에서 말하는 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웨인 다이어,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존 그레이 같은 쟁쟁한 인물이 자신의 중요한 성공 비결로 손꼽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말 틀렸다는 말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되었던 것일까? 그 해답을 책추남TV 1만 구독자 시절 책추남 구독자인 책추님들이 힘을 모아 재출간하게 했던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 비밀과 함께 본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에서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에서는 진짜 끌어당김의 비밀에 대한 답으로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라고 명료히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본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에서는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고할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설파하는 수많은 책은 왜 여태까지 우리를 이 지경에서 구해주지 못했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그 모든 책 하나하나가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놓쳤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느낌으로 창조한다. 생각이 아니다. 라고 확실히 알려주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다른 책들에서도 감정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이 책처럼 명확하게 설명한 책은 정말 드물었던 것이다. 시크릿 중의 시크릿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억압하고 억눌려야 했다고 배워왔던 감정에 있었다니. 이 진짜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야 끌어당김의 작동 원리를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이 밝힌 중요한 우주의 진실은 첫째, 우주 만물은 에너지다. 둘째, 우주 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이다. 이러한 양자 물리학의 주요 개념에 비추어 보면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의 무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 에너지가 바로 끌어당김의 핵심인 시크릿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좋은 책이 출판사 규모나 마케팅 영향력에 따라 알려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열악한 출판계의 현실 속에 다른 양서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또한 절판된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책추남TV 구독자로 뵙게 되어 책추남 CEO 북살롱, 스마티스트 MBA를 함께 이끌고 계신 펜소닉 글로벌 임승혁 대표님의 지원으로 본서를 재출간하게 되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사랑으로 재출간된 책인 만큼 독자들에게 더 많이 읽혀서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기획자 책추남TV 조우석 코코치. 서문을 읽으니까 또 더 큰 감사함이 밀려오네요. 3부를 읽어보겠습니다. 3부 절대 느낌의 실천. 제8장 돈 문제. 이제는 돈 문제를 살펴보자. 돈 좋지 않은가? 달리 말해보자. 돈이라는 말이나 주제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솔직하게 말해보라.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고유한 진동이 있다. 우리가 교육받은 방식과 인생관에 따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 개인만의 고유한 진동이 있다. 예를 들면 신이라는 단어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배경과 생각에 따라 강한 긍정적 또는 강한 부정적 진동이 따른다. 우리의 언어에는 이런 진동을 자아내는 단어가 무수히 많다. 그러나 한결같이 최고 부정적 단어 진동상을 받을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다. 그것은 돈이다. 이 단어는 어느 언어에서든 가장 부정적인 진동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단어와 연관된 신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순간 사방으로 부정적인 진동을 퍼뜨린다.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 주변에 난공불락의 벽을 쌓아 가장 필요한 이 물건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만 해도 우리는 가장 원하는 그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쨌든 이것은 꽤 좋은 것이 아닌가? 금, 은, 동, 지폐 모두 좋은 것이지 않은가? 그러나 돈은 모든 비참함의 대명사가 아닌가? 우리 대부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돈이란 말을 고생, 의무, 책임 등과 같은 것이라고 배웠다. 우리는 그것이 엄마와 아빠, 아줌마와 아저씨, 성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도 배웠다. 우리는 그 말과 관련된 걱정과 고뇌를 배웠다.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 한다고 배웠다. 사실 그런 가르침은 아이도 되기 전 뱃속에서 있을 때 부모의 고생과 두려움의 진동을 흡수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인생 최대의 적은 이 돈이고 죽을 때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용이라고 잘못 입력된 상태로 돈키호테처럼 세상에 던져졌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는 에너지 흐름과 부정적 진동을 끌어들이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돈에는 밸브가 철저히 닫힌 상태로 살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 지치고 낙심하고 짓밟힌다. 우리 몸도 그 끝없는 부정적인 진동에 반응하다가 죽는다.
돈에 관한 낡은 신념. 합법적 통화가 만들어진 이래 돈을 충분하게 가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생각하면 즉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가? 돈은 충분하지 않다와 같고 이것은 결핍과 같고 부정적 진동 느낌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더는 원하지 않는 그것, 즉 결핍을 제공한다. 다행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돈에 대한 낡은 신념을 모두 파내 그 신념이 넘쳐 흐르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것을 거부하기만 하면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회가 잘못 만들어 놓은 많은 원칙을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그 원칙이란 이런 것들이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은 일해서 벌어야 한다. 공짜는 없다. 돈은 쉽게 벌 수 없다. 돈을 모으기는 어렵다. 돈은 넉넉하게 가질 수 없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쉽다.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은퇴를 위해서 돈을 저축해야 한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해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돈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이들 중 하나를 큰 소리로 거듭 외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라.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진동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는 오직 돈이 자유를 얻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돈을 벌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애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돈을 끌어들이는 일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흐름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제 새로운 각본을 쓸 차례이다. 각본을 새롭게 쓰라. 집에 테라스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약 25,000달러가 든다고 하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돈을 마련할 방도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낙심이 되어서 제기랄 포기하자 라고 하고 만다. 우리 모두도 당신처럼 행동한다. 우리의 밸브를 닫는 그 오래된 신념을 두루두루 생각하다가 결국 포기한다. 테라스를 만든 돈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져서 그 생각을 접어버리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에너지 흐름을 알기 전에는 그랬다. 그러므로 지금 테라스를 만드는 일을 생각해보자. 아직도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하자라는 낡은 느낌에 머물지 않고 이를 능가하는 새롭고 높은 진동을 만들어낼 새로운 각본을 쓴다. 새로운 각본을 쓴다는 것은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감정적으로 꿈을 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풍으로 여기게 된다. 지금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 기발한 현재형 말을 만들고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글로 쓸 수도 있다. 앞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을 실제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족과 즐거움, 성취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명심하라. 모든 단어에 담긴 열정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 느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새로운 느낌이 없으면 진동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긍정적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어 뒤에 있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감정이다. 믿든 말든 당신은 새로운 이미지와 열정적인 느낌으로 새로운 자력을 가진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다. 딴 세상 이야기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감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 16초 동안 즐겁게 이야기하면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또 16초를 반복하면 고주파 진동이 흘러나와 현재의 낮은 진동을 밀어내고 현재 상태를 압도한다. 그렇게 고주파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당신이 만든 이야기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새로운 소용돌이 안으로 끌려온다. 물론 처음에는 환상의 가상인물 또는 자신과 대화하는 일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배당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작은 비용에 불과하다. 25,000달러가 있을 때 누릴 즐거움을 설명하는 말로 시작하라.
천천히 이야기하여 이들 단어를 충분히 느끼고 그려보며 또 그 돈을 사용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게 하라. 이것은 지금은 있는 것처럼 일하는 가정이지만 사실처럼 말을 하고 그것을 즐겁게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만지고 누릴 수 있으면 조만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상상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고 둘째는 소리를 내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25,000달러에 대해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 막 완성된 테라스 때문에 잭과 나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오랫동안 그걸 원하면서도 돈을 쓸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라고 결심했어. 그러자마자 마법처럼 돈이 굴러 들어왔어. 이제 다 만들었어. 정말 좋아. 저녁 식사 후에 즐기기엔 최고야. 우리 둘이 호젓하게 앉아 하늘의 별을 감상하지. 이 말을 하면서 당신은 모든 행동 과정을 맛보며 느낀다. 그러다 보니 이것 덕분에 우리 둘이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 물론 처음에는 골칫거리였지. 그러나 지금은 애들도 방과 후에 이것을 사용해. 아이들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숙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 테라스 만든 일은 근래 들어 한 일 가운데 최고야. 그렇게 계속 말한다. 새로운 것이 생각날 때마다 천천히 느끼면서 설명 시간을 즐겁게 누리도록 하라. 만일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사실인 것처럼 소리내어 말하라. 잭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새로 만든 테라스에서 둘이 함께 먹으려고 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거든. 저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좋아. 바닥에 깐 아름다운 돌이 특히 좋아. 내일은 나가서 새로운 식물을 사와야지. 땡땡땡으로 가봐야겠어.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모두 완전한 환상 속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 돈을 사용할 곳이 있다. 그러므로 내일 그 일을 할 때 새로 사온 욕조 안에 몸을 담그는 일이 어떤 느낌인지 말한다. 그 다음 날은 새로 사온 화초에 대해 자세히 말한다. 이렇게 각각의 것들을 누리면서 말하고 느끼고 말하고 느낀다. 테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25,000달러를 과거의 나쁜 느낌 각본에서 빼내고 그것을 대신해 멋진 새 꿈을 꾸는 각본으로 만들었다. 물론 그것은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좋은 느낌의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만일 같은 파장을 가지고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짝을 지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둘이서 함께하면 에너지가 10배나 커져서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와 한없는 즐거움을 주고받을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만 각본을 쓰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서 마당의 두더지를 없애는 일까지 무엇이든 각본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집 반려견 루시는 집 앞 담장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 지저대는 바람에 나는 늘 골치가 아팠다. 나를 성가시게 했고 길 가는 사람을 괴로워하게 만들었고 이웃이 짜증나게 했다. 개에 관한 책에 나오는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지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서 새로운 각본을 써보기로 했다. 바람처럼 담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맘대로 뛰어노는 저 개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좋은가. 줄에 매어 담 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얌전히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전에 하던 짓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루시가 말없이 집을 지켜주니 얼마나 좋은가. 지금 루시는 가만히 앉아서 집을 지키고 있어. 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매일 이것을 반복하면서 길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이면 담을 오리락내리락 하지만 짖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루시를 칭찬하는 나 자신을 느꼈다. 5주가 지나자 첫째 신호가 보였다. 루시가 뛰지 않는 것이었다. 그냥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보았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3개월이나 걸렸다. 고집 센 개를 재교육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의 옛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그렇게 했고 이 순간 우리들은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각본을 새로 쓰려는 나의 첫 시도가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돈이 쏟아지게 하는 초현실적인 프로젝트를 그리고 그 황당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위해 엄청 많이 노력했다. 그때 나는 옛 신념이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럴 시간이 있니? 그건 꿈이야." 라는 식의 회의를 제기하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렇게 회의가 계속되었다. 점차 나는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수백만 달러가 드는 일을 만들 필요가 없고 단지 나 자신이나 친구에게 할 작고 믿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폭 규모를 줄여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대신 돈이 흘러갈 곳에 관해 이야기했다. 신용카드 대금 지불이 얼마나 쉬운지, 나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합당한지, 담보대출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얼마나 환영받는지 이야기했다. 그러자 느낌이 좋아졌다. 몇 주 동안 매일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과 환경을 바꾸어서 말함으로써 이야기가 살아있게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 살펴서 다시 부정적인 것으로 돌아가 있음을 발견하면 크게 한숨을 쉬면서 다시 각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자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놀랍고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타나면서 이전의 절반만 노력해도 4배의 결과가 나타났다. 새로운 사람들이 도우려고 몰려들었다. 6개월쯤 지나다 다시 편안한 생활로 돌아왔다. 1년 반이 지나자 나의 수입이 보통 상태에서 830%나 증가하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오래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행을 간절히 원한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말고 마치 지금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상상의 각본을 말하기 시작해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기만 하라. 산뜻한 바람을 느끼고 음식 맛을 보고 일광욕을 하라. 경주용 말을 갖기 원한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각본을 말하기 시작해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원하는 종류의 말에게로 흘려보내라. 마치 지금 그 말과 조련사와 함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말의 갈기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즐거움을 누리라. 부부가 함께 전원에서 소박한 삶을 살기를 원해왔다면 거기에 적합한 곳을 그리면서 한간 시골길을 걷고 신선한 공기를 반기며 집을 리모델링하는 업자와 상담하고 예쁜 벽지를 고르고 골동품을 구하며 손님을 반기고 풍성한 점심을 준비하는 상상을 하라. 그러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난 제정신이 아니야. 같은 부정적인 각본을 버리고 집을 실제로 가졌을 때 누릴 즐거움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각본을 새로 만들라. 지금 이 순간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느끼라. 그리고 그 기쁨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며 계속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것이다. 그 꿈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치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친한 친구 척은 워싱턴주에 상당히 큰 독립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 직원들에게 잘하고 중개원들을 잘 도와주었지만 재정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 같았다. 어느 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친구 척이 이야기를 꺼냈다. 지역 전체가 장기간 불황에 빠져 있어서 모두 매출이 줄었다. 그 회사의 가장 뛰어난 중개인조차도 다른 분야로 이직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언젠가 시장이 좋아질 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동안 먹고 사는 일이 문제였다. 친구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찾지도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경제 상황의 희생자가 되었다. 친구와 그의 직원들은 일상적인 판촉 방법과 좋다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매출은 엄청나게 줄어들 뿐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평소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진지하게 들어주기는 할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판매 직원들이 신이 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낙심의 밸브가 꽉 닫힌 채로 경제를 탓하며 거대한 결핍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면서 회사는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 척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직원들을 한 번 더 모아서 이제까지 다른 모든 방법을 써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다음 한 가지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내심 내가 평소답지 않게 진지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기대했다. 자네가 직원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경영 상태가 회복될 걸세 라고 말했다. 내 말이 통했다. 그가 매우 진지하게 말해보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약간 으슥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각각 앞으로 3달 동안 벌기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하게 한 다음 3배로 곱하라고 했다. 그렇게 숫자를 정한 다음에는 왜 그 돈을 원하는지 한 사람씩 물어보되 완전한 대답을 할 때까지 물으라고 했다. 첫 번째 직원이 제대로 대답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를 따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은 아마도 결혼의 장소에서 나오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돈을 원하는 것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라는 식의 대답은 돈을 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척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유를 물어보면서 그에게 대답을 하게 했다. 좋아, 지금 무엇을 원하지? 난 지금 카드 대금 지불을 원해. 왜?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왜 기분이 좋아지는데? 쪼들리는 것이 싫으니까. 왜 그렇지?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밸브가 닫히기 시작한다. 그럼 어떤 기분을 원하는데? 자유. 난 자유를 느끼고 싶어. 됐다. 이제 제대로 된 것이다. 좋아. 그걸 말로 표현해봐. 나는 6만 달러를 벌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한다. 아주 좋아. 지금 느낌이 어떻지? 잠깐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걱정이 많아. 이 시장에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지? 돈 생각은 하지 마. 돈은 종이다발에 불과해. 카드 대금을 지불한 다음에는 뭘 할지 말해봐. 조금씩 조금씩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꿈이 펼쳐졌다. 그는 아내 사라와 함께 버뮤다로 가서 은퇴 후에 거기에 살 수 있을지 알아보기 원했다. 그들은 손자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원했다. 지하실을 완벽한 음악 감상실로 바꾸기를 원했다. 등등. 그러나 버뮤다를 말할 때 특별히 생기가 돌았기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게 했다. 나는 최대한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어 다가가면서 자세히 말해봐. 자네와 사라가 버뮤다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꿈을 최대한 자세히 말해봐. 라고 했다. 놀라웠다. 척의 에너지가 하늘로 솟구치면서 방안이 환해졌다. 이제까지 이 일에 관해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말과 느낌을 쏟아 놓을수록 그의 밸브가 크게 열렸다. 척은 자신이 원하는 데 에너지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퍼붓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내가 말했다. 그대로 해. 지금 자네가 있는 그 느낌을 느끼는 곳이 판매 사원들 모두가 이르기를 원하는 곳이야. 그들이 정한 실제 금액을 잊어버리고 그 돈이 가져다 줄 것들에만 집중하게 해. 그리고 그것들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해서 자네가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에 이르게 해. 이렇게 하면 그들이 좋은 느낌을 들어가게 될 거야. 흔히 돈과 연관시키는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피해야 해. 돈이 없을 때는 더욱 그래.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끌어들이게 되네. 직원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야. 종이다발이 아니라 돈이 있을 때 생기는 그 경험 말이야. 30일 동안 매일 한 차례씩 10에서 15분 동안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도록 하게. 반갑게도 척은 약 6주 후에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직원들이 너무도 낙심하고 있었기에 이 작은 실험을 해보자고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그것이 아니었다. 척이 약간의 포석을 해두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처음 모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의지를 갖게 하는 법과 그런 고양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법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는 그대로 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전혀 저항심이 없었다. 척이 미리 진동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약속을 하고 매일 각본에 쓴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흘려보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일에 집중했고 이유는 모르지만 삶에서 더욱 열정적인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지만 그 이유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모임을 시작한 지 10주쯤 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여직원은 일리노이에 사는 숙모가 워싱턴으로 이사하기를 원했다. 다른 한 사람은 군인인 아들과 친구들이 포트루이스의 부대로 전근되었다고 그들이 살 집을 구해달라고 했다. 또 한 사람은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2건을 의뢰받았다. 또 한 사람은 마케팅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좋은 구매자 집단을 접촉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 그 지역 역사상 가장 나쁜 부동산 경기 속에서 그들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내적 존재, 즉 확장된 자아에 접속해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고무된 느낌을 얻었다. 그들은 긍정 에너지로 채워진 파장을 자신이 원하는 것의 목록과 함께 우주로 내보냈다. 그러나 우주는 그 강도에 맞는 환경과 사건, 아이디어, 동기로 부응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실험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두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아내의 퇴직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이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책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